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 단원에서 2차 방정식에서 공부를 했지.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아니고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고차 방정식은 뭐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대부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이것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으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1차식 이 각각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해가 되는 거고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1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식의 해를 구하고 나머지 1차식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그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면 되고요. 3차 방정식은 해가 기본적으로 3개.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입니다. 그래서 차수와 해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물론 중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의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중근은 2개가 근이 겹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는 0. 일반적인 3차식 또는 4차식 fx는 0의 형태의 꼴을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같은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해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복 2차식 같은 경우 복 2차식 이게 뭐지? x의 1차항, 3차항 같은 거는 없고 즉 x의 홀수차항은 개수가 0이라서 없어지고 또 시험 개떡하지 마세요. 내거 개떡이야 누구 개떡이야? 거예요. 오늘 저기 10시 10분에 회의 있으니까 예. 그걸 보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도영아 그냥 가. 복 2차식은 x의 홀수차항은 개수가 0이라서 없어지고 짝수차항만 남아있는 형태. 그래서 x의 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는 형태의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하고 복 2차식일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x제곱을 대문자 x 같은 걸 치환해가지고 대문자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꾼 다음 그거를 각각 인수분해했어. 그러면은 x의 제곱은 숫자, x의 제곱은 숫자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면 x는 풀마 루트 얼마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운데 항을 그게 x의 제곱 더하기 대문자 x 더하기 숫자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때는 가운데 항, 즉 2차 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 합 곱하기 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빼기 제곱 위에 그 숫자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앞에 식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2차항의 개수가 그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2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2차항 개수가 정해지고 빼기 제곱수의 제곱 빼기 제곱수 곱하기 x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운데 있는 2차항이 풀마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그런 거잖아. 그 1차항 개수, 그러니까 1차항 개수가 x제곱으로 치환하면, 2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차항, 그 치환하면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 1차항 개수는 플러스 형태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형태도 가능하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래서 플러스 얼마로 해야 될지, 마이너스 얼마로 해야 될지를 뒤에 상수항이, 빼기 제곱수의 제곱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형태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그 식을 간단하게 바꿔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개수가 서로 대칭인 경우, 가운데 하는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반식이라고 하는데, 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런 형태. a와 a, b와 b, c 이렇게 개수가 서로 대칭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상반식이라고 하고, 상반식의 인수분해는 가운데 항의 문자로 전체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ax 제곱으로 나누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 제곱분의 a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a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는 0을 한 다음에 요거를 x 더하기 x분의 1을 대문자 x 같은 거 치환하면 요거는 x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곱셈공식이 변형해서,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2차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대문자 x의 값이 나오겠지? 그거를 x 더하기 x분의 1은 숫자 한 다음에 양변에 x를 곱해서 또 x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서 각각 두 개가 식이 나오겠지? 그 두 개의 식에 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4차 상반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 5차 상반식 같은 경우, 5차 항까지 있을 때는 가운데 항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ax의 5제곱 더하기 bx의 4제곱 더하기 cx의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지 상반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요게 0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c가 돼서 항상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x가, 그러니까 이게 홀수차일 때, 홀수차의 상반식 같은 경우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1을 인수로 항상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쓰면 x 더하기 1 곱하기 4차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4차식이 또 상반식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반식. 알겠지? 자, 이렇게 상반식 같은 경우에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전체식을 나누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다른 문자 t 같은 걸로 지원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지. 아까 차수하고 해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맞지? 이의 해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근과 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와 개수 A, B, C, D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말은 이 3차항의 개수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숫자가 정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인수분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그게 나왔다는 말은 X 빼기 해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전개해서 이 원래 식하고 서로 개수를 비교해보면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이게 전개하면 a 곱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x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게 더하기 빼기 에 x 빼기 알파 베타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 이게 다 문제를 전개해주면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이게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더하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물론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해를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 대신에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알려주는 대신에 이거를 알려주면 이거는 P, 이거는 Q, 이건 C 해가지고 그러면 B는 그래서 이거를 P, 이거를 Q, 요거를 R이라고 알려주면 B는 AP, B는 마이너스 AP, C는 AQ,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AR의 형태로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그치? 이렇게 개수를 이걸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이거 일부를 안 알려주면 곡선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개수가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무리수일 때 무리수근이 나오면 그거의 켤레 무리수가 또 다른 근이 되지. 같은 원리로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이 나오면 그 허근의 켤레 무리수도 또 다른 근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3차식에서도 3차식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그치? 그러면 거기서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허근의 켤레 복소수도 또 다른 근이 된다는 거. 그치? 개수가 모두 좀 실수일 때.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허근을 가지면 그 허근의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일 때 무리수근을 가지면 켤레 무리수가 또 다른 근이 되고, 실수 개수일 때 허근을 가지면 켤레 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오메가 문제. x 세제곱은 1 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걸 변형하면 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고 이걸 변형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그치? 요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거야?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이게 허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x가 1이나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건 실근이니까. 그러면 허근 알파 오메가는 여기에 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x 세제곱 빼기 1은 0일 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잖아. 허근을 가지면 켤레 복수수도 또 다른 거 된다고 했지.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됩니다. 그지?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x제곱 빼기 1인데,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에 여기서 이항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 되고, 여기에
이 오메가 빼기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원래식에도 오메가를 어차피 그 x의 값 중에 하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원래식에도 오메가를 대비해서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 돼서 오메가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플러스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항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럼 오메가의 100제곱은 세제곱이 1이면 3으로 지수를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지수의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차수를 맞춰서 해를 오메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메가 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고차 방정식이었고요. 다음은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일 때 미지수가 3개일 때는 그 3개 중에서 2개씩 모으면은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식도 3개입니다.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일 때 x, y, z를 미지수로 갖는 미지수 3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그 3개의 식도 3개일 거 아니야? 3개 중에 2개씩 모아가지고 공통으로 문자를 없애주는 겁니다. z를 위에 2개를 연립해가지고 z를 없앴다. 뭐 가감법을 이용해서라든지 대입법을 이용해서라든지 z를 없앴다. 그러면 뭐 그 나머지 다른 2개를 가지고 똑같이 z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x와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x, y를 구하고 그거를 대입해서 나머지 z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일 때는 3개 중에 2가지 식을 만든 다음에 같은 문자를 소거해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연립 방정식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이다. 그런데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감법은 못 씁니다. 대입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1차식을 x는 뭐뭐 또는 y는 뭐뭐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2차식에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2차식과 2차식의 경우에도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의 경우에는 이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두 식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두 식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 둘 다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인수분해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2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한 식 각각 1차식 하나하고 2차식하고 연립. 그러니까 대입해서 구하고 또 다른 1차식하고 나머지 연립 2차식하고 또 대입해서 그렇게 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총 2쌍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가 4쌍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둘 다 2차식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차항을 소거하든지 그냥 가감법을 이용해서 2차항을 소거하든지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 돼요. 2차항을 소거하면은 1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은 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1상수항을 소거해도 그러면은 2차항 더하기 1차항은 0 형태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거를 x를 묶어내면 x 곱하기 1차항은 0 형태가 되니까 해를 또 x는 0 또는 x는 숫자의 형태로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과 2차식 연립을 해를 구하면 되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구하든지 아니면 2차항을 소구하든지 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식이지? 좌우 대칭인 형태의 식, 대칭식이 예를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하고 뭐 x 2x 더하기 2y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와 y를 서로 바꾸어도 식이 똑같을 때, 식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럴 때의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칭식의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더하기 y는 u, x 곱하기 y는 v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u와 x와 y를 그러면 이 u와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u하고 v로 치환하고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ut 더하기 v는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t의 제곱 마이너스 ut 더하기 v는 0의 해가 x하고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x 더하기 y나 x 곱하기 이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x 더하기 y가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차항 개수가 되고 2x 곱하기 y가 상수항이 되는 2차식으로 놓고 그거의 해가 x하고 y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거 개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걸 우리가 대칭식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이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1차 방정식. 우리가 2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예를 들면 x 빼기 3y는 10 이 되는 xy가 자연수일 때 빼기 3y 더하기 3y는 10 이 되는 뭐 xy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 이렇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뿐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표를 만들어서 구하지. 그렇지? 이때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y가 1이면 x는 얼마, y가 2면 개수가 큰 문자에 대해서 y는 1이면 x는 얼마, y는 2면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하지. 이게 일종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부족해서 해가 무한대로 나올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고 해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xy의 조건의 제한을 걸면 뭐 xy가 정수 또는 xy가 자연수 또는 xy가 실수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 해를 몇 개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아무 제한 없는 부정 방정식은 해가 무한대예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식은 0을 만족하는 모든 xy가 뭐 실수든 허수든 다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의 개수를 해의 조건을 xy의 값의 조건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xy가 정수일 때라고 하면 정수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면 해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는 정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 경우일 테니까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하죠. 예를 들면 곱해서 는 3이다. 그러면은 곱해서 3이 되는 2차 xy가 정수면 그 1차식도 각각 정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3이 되는
식을 찾아보면 3이 되려면 1하고 3,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하고 1,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x 빼기 1 곱하기 y 빼기 2는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1하고 3이 되려면 x는 2, y는 얼마냐? 5. 그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0,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하고 1이 되려면 x는 4, y는 3.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 y는 1. 그지? 이런 식으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정수 조건일 때, xy가 정수일 때 하면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정한, 예를 들면은 뭐 x 더하기 뭐 xy 뭐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이거는 x를 묶어내면 1 더하기 y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도 더하기 뭐 2y 뭐 빼기 3은 0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게 x를 묶어내면은 1 더하기 y가 되니까 요것도 1 더하기 y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더하기 2를 곱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y면 여기에 더하기 이게 2 더하기 2y잖아. 실제는 2y 빼기 3이지. 그럼 여기서 더하기 2를 해야지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 3이 아니고 빼기 5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 요거는 5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숫자로 바꾼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x를 묶어내면은 어떤 식이 되는가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개씩에서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될 수 있도록 적당히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그래서 1차식 그러면 이제 이게 x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y는 5라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강정식.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 xy가 실수니까 그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더하기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0이 되면은 그 각각이 0이 되어야지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으로 바꿔주면 각각의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될 때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지. 그치? 왜냐하면은 제곱하면 음수가 나와서 실수 조건이면은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정방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실수 조건이죠. 알겠지요? 그 다음에 뭐 공통분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분을 알파라고 놓고 그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는 베타 또 다른 하나는 감마 해가지고 각각이 2차식 구하면 되고 3차식 같은 경우에는 공통분을 가진다. 그러면은 1차식의 해가 서로 같을 수 있고 하나가 아니다. 공통분은 그냥 공통분을 알파라고 놓고 그래서 공통분을 대입해가지고 그 알파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의 근을 가지면 x제곱 더하기 1차식 x 더하기 1차식은 0의 형태면 그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보면은 첫 번째 1차식이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1차식이 상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1차식이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1차식의 x를 없애는 그 미지수 a나 b가 없애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1차식 x 더하기 상수한 부분이 2차식이다. 은 0의 형태가 된다. 그럴 때 그 해가 정수이다. x가 정수이다 하면은 판별식을 구한 다음에 그 판별식이 최고차가 뒤에 상수한 부분이 2차식이기 때문에 b제곱 빼기 4ac가 2차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차가 음수 2차식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이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실수분을 가지는 거야. 정수는 실수잖아. 그럼 실수분을 가진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고차가 양수일 때는 판별식 D가 제곱식이 되어야지 정수해가 나오는 겁니다. 제곱식이 돼야지 그 무리수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해의 형태를 보면 상반식 같은 경우는 해가 x 더하기 x분의 1은 0의 형태가 될 테니까, 또는 x 빼기 x분의 1은 0의 형태가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상반식에서 하나가 알파면 또 다른 하나는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면 베타분의 1, 그런 식으로 4개의 해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 2차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 를 다른 문제로 취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풀마 알파, 풀마 베타가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 2차식에서 근의 분리 형태를 보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아까 보호 2차식은 풀마 알파, 풀마 베타라고 했잖아. 그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그지? 그래서 서로 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합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큰 거고, 곱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a분의 플러스 a분의 c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개는 실근이고 두 개는 흑근이다. 그러려면은 2차식에서 알파는 0보다 큰데 베타는 0보다 작은 거,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두 근의 보호가 서로 다른 겁니다. 두 개는 흑근인데 두 근이 실근이다. 그러면 두 근의 보호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즉 a분의 c가 0보다 작다를 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 모두 흑근이다, 보호 2차식에서.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음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의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크고, 그거를 가지고 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3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려면 하나가 중근이어야 돼요. 그치?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지. 원래 4차식인데. 그러면 두 근의 곱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겠지. 하나가 0이니까. 그지? 실근이니까 하나는 양수, 2차식으로 보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0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개념들 대략적으로 정리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정식 다음에 19쪽까지 70번까지.